네,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그 기보 설명하고요. 세 부분입니다. 공격 수소. 나중에는 좀 축에 관련돼서 해프닝이 일어나는 걸 소개합니다. 기보 먼저 보시겠어요? 이제 이렇게 두고 이렇게 삼연성을 했어요. 붙이고요. 이 삼연성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포석형입니다. 특히 화점 바둑을 뒀을 때 이 자리가 급소가 됩니다. 여기를 두면은 여기도 땅이 생기고 여기도 생겨요. 두 군데가 생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 두는 것보다도 여기가 더 좋은 자리죠. 여기 두면 땅이 한 군데밖에 없어요. 한 군데밖에 없는데 여기를 두면 두 군데가 생깁니다. 그래서 화점 바둑 많이 두시고 특히 젖바둑에서는 뭐 서너 점도 깔고 두고 하잖아요. 그런데 기회 있으면 이렇게 두시는 게 좋은 자리라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둑이 편해집니다. 날일자도 둘 수 있어요. 이제 알파고 바둑을 보면 날일자를 많이 두는데 그건 이제 맞바둑에서요. 보통 젖바둑이나 보통 바둑에서도 삼연성 자리는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변을 하나 더 차지하면 이쪽 날개가 하나 있고 이쪽 날개가 하나 있어요. 이게 양날개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날개를 이렇게 펼쳤다. 이런 뜻입니다. 이쪽 날개, 이쪽 날개. 또 이렇게 양날개가 되면은 이게 좋은 모양이에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를 파괴하면 여기가 커지고요. 여기를 파괴하면 여기가 커집니다. 그래서 삼연성 다음에 또 변을 차지하는 수가 좋은데 이렇게 양날개가 되는 자리가 특히 크다. 여기 이제 고수의 기본입니다. 젖바둑 두실 때는 이미 이런 데 놓여 있는 경우도 있죠. 많이 놓으시면. 그럼 훨씬 유리한 겁니다. 그만큼. 이 바둑에서는 이제 이렇게 두면 보통인데 걸쳤어요. 그냥 두는 자리가 큰데 걸쳐서 받을 때 두면은 그 효과가 더 배가 됩니다. 여기도 집이 또 생겼어요. 집 모양이요. 굉장히 넓죠, 일단. 그래서 이제 걸쳐서 받으면 이렇게 두는 게 그냥 두는 것보다는 훨씬 능률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두면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기 땅을 차지하면서 여기 침입도 노리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좀 싫으면은 걸쳐서 이렇게 두는 게 가장 이상적인 수순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둑은 상대편이 하자는 대로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상대편이 나 여기 차지하고 싶다 하니까 이 바둑에서 협공을 했습니다. 협공했을 때 이제 조금 당황하죠. 얌전히 받으면 여기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데 협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뛰어나가서 사는 수가 있죠. 싸우는 수가 있고요. 3-3 들어가서 사는 수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흙 모양이 이렇게 돼 있을 때는 뛰는 게 좋습니다. 떼어서 이쪽을 받으면 다음에 이도를 협공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나 이렇게요. 아까 이 자리가 좋은 자리라고 했는데요. 이 자리도 한 칸 차지만 여기랑 한 칸 차이죠. 이 자리도 역시 양날개가 돼서 좋은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싸우는 게 흙으로서는 이제 이쪽 모양을 키워가서 유리한 전투가 되는 거죠. 정석이 있어요. 이렇게 두는 정석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는 정석이 있어요. 정석책에 나와 있는 뭐 아주 대표적인 정석인데 이렇게 두시면은 못 씁니다. 이렇게 두면 얘네들이 화를 내요. 얘네들이. 우리가 참 폼을 잡고 있는데 어디 이 손으로 쫙 깔려가지고 싸우는
그 기분이 안 나게 만들어 버린 거죠. 특히 이렇게 되면은 이 뒤에 성형 수법이 이렇게 들여다보고요. 많이 쓰는 수법인데 이런 수법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잡아야 되죠. 그러면 여기를 선수로 막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때려서 이 돌은 살았는데 가령 이렇게 두고 이렇게 지키면 어떻습니까? 이 돌을 좀 공격하고 싶은데 그냥 살아버렸어요. 흙이 얻은 건 흙도 살았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벌써 이 삼연성을 펼친 뜻이 사라집니다. 모양을 크게 해서 큰 집을 짓자는 뜻인데 모양이 이쪽으로 축소가 됐어요. 그래서 협공을 당했을 때 이제 응수 방법이요. 이렇게 정석이라고 해서 이렇게 빨리 살자고 하면 이게 좋지가 않은 겁니다. 이런 경우는 협공을 해서 뛰어나가면 이렇게 뛰어나가요. 이것은 이제 백이 좀 바빠요. 바둑이 이렇게 되면요. 왜 바쁘냐? 이 자리를 맞으면은 답답합니다, 백이. 네? 벌써 답답해 보이죠? 그래서 여기를 자꾸 뛰면은 평범하게 뛰어도요. 이쪽 막히는 수하고 이쪽 공격하는 수가 맞보기가 됩니다. 흙은 공격당할 염려는 전혀 없죠. 그래서 같이 한 칸 뛰는 게 좋은 수인데 뭔가 백이 이제 둘 자리가 많다 이겁니다. 여기도 둬야 되고 여기도 둬야 되고요. 사실 지브르는 이쪽이 굉장히 크죠. 근데 여기를 당하면 이 돌이 어떻게 이제 살아는 가도요. 공격당하면 여기가 다 집으로 굳어져요. 그러니까 이 돌이 약하면 여기 들어오기가 힘들다 이겁니다. 좌측 들어왔다가 양곤마가 돼서 둘 중에 하나 저 세상으로 가는 일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맞으면 벌써 이 집은 상당히 굳어진다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싸우는 감각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협공하는 수가요. 4선도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3선도 있고 4선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경우에 들 때는 굳이 돌을 높이 해서 협공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3선에 있을 때는 아까처럼 이렇게 뛰어나가서요. 혹시 이 돌이 좀 어떤 때는 이제 봉쇄당해서 이제 급하면은 이렇게 연결하는 맛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수로 연결이 되거든요. 여기 있으면 어떻습니까? 연결이 안 돼요. 받침자 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라도 이 돌이 좀 위험해질 때는 이렇게 연결하는 맛도 보고요. 또 하나 장점이 있는데 이게 4선에 있으면요. 이렇게 붙이는 수가 악수입니다. 원래는 이쪽이 다 굳어지니까 악수인데 백이 심하게 공격을 이렇게 당해서 봉쇄가 될 때는 백도 이렇게 막아서요. 네, 악수지만 여기 두텁게해서 악수지만 사는 데는 또 지장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선에 두면은 이 붙여끄는 수가 이제 이쪽 두텁게 해서 보통은 안 두지만 이 돌이 언제든지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3선에 있으면요 근거를 마련할 수가 없어요. 아래서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장단점이 있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3선에 두는 게 이제 보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나는 3선에 두면 뭐 집 모양이 좀 납작하니까 4선에 두고 싶다. 4선에 두셔도 됩니다. 바둑은 절대 이수다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히 포석에서는요. 그 장단점을 잘 이해하시고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협공하는 게 좋은데 여기서 일로 들어갔어요. 이것은 이제 정석이긴 해도
이거 좀 이상합니다. 이것은요. 이것은 왜 이상하냐? 일로 막아서 이렇게 두는 게 너무 많이 쓰이는 뭐 국민 정석이라는 거죠. 바둑 두시는 분이 너무 실전에 많이 이 모양을 쓰기 때문에 여기까지요. 길을 알뜰하게 한 10집 만드는 데는 성공했는데 이렇게 걸쳐서 이렇게 두고요. 이렇게 평범하게 이렇게 진행을 해도 어떻습니까? 귀에 들어가서 10집 만들었지만 이쪽이 허해졌잖아요. 처음에 3연성을 만들어서 큰 모양으로 한번 큰 집을 지으려는 뜻을 펼쳐야 되는데 이게 바둑이 이상해졌어요. 이 모양하고 이 모양 어떻습니까? 뭐 백이 나쁘지 않아 보이죠? 그러면 얘네들이 좀 실망을 하는 거죠. 얘네들이 누구한테 실망을 하느냐? 이 3연성이 얘한테요. 얘. 네? 네. 뛰쳐나가서 싸워야 힘을 발휘하는데 괜히 귀실리 차지하다가 두터워져서 이제는 뭐 별로 집도 커질 여유가 없어요. 백집도 굉장히 좋아 보이죠. 이게 이제 돌이 거꾸로 흘러간 겁니다. 그러니까 포석에서는 지금 제가 설명해 주는 게 아주 간단할 수 있어요. 자, 이해는 되시죠? 이런 걸 생각하면서 포석을 하시면 바둑이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어떤 날은 뭐 오늘 한번 중앙으로 나가고 싶다면 이렇게 두고 어떤 날은 오늘 실리 차지하자 그러면 3-3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뜻을 알고 두시면은 훨씬 포석이 유리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협공했는데 여기 들어갔는데 이 들어갔을 때 또 이제 막는 방향이 있어요. 이제 지금은 여기 협공해서 이쪽도 좀 견제해야 되니까 당연히 일로 막아야 됩니다. 근데 이 기보 보시면 일로 막았어요. 일로 막는 경우는요. 이런 경우 한번 보시죠. 이렇게 했을 때 협공해가지고 협공은 뭐 이런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쪽으로 막는 경우는 여기 돌이 있어서 일로 막아서 요 호구짜리 두 점머리 여기 엄청난 급소입니다. 꼭 둬야 되고요. 그리고 뭐 이런 식이나 이런 식으로 지키면 이렇게 봉쇄를 해서요. 아주 모양이 좋아집니다. 두텁고요. 귀에 실리는 내줬어도 아주 큰 집을 여기 기대할 수가 있어요. 돌이 있을 때는 일로 막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쪽 모양을 보시면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백 모양이 있지만 아주 멀리 있죠. 아무것도 없을 때 일로 막는 것은 아주 감각이 이상한 겁니다. 일로 막느냐 일로 막느냐를 결정하려면 여기 돌이 있을 때는 일로 막아도 훌륭한 모양이 되죠. 이렇게 두고요. 이렇게 지키면 밀어서 봉쇄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주 좋죠. 그런데 지금 돌이 없어요. 돌이 없어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아주 되게 곤란해요. 여기를 봉쇄해야 되는데 실제로 또 갈라치니까 재미가 없어요. 이쪽에 큰 집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여기를 두면 이렇게 뛰어나갈 때 곤란해요. 아까 협공할 때부터 이쪽 나가서 싸우고 싶었는데 뛰어나가면 이 돌이 약해지죠. 게다가 이 돌을 어떻게 좀 근거를 좀 마련하려고 이렇게 두면 이런데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양은 벌려놨어도 이거 이상합니다. 이 돌을 공격하기 어렵죠. 이 자리를 뺏기면 양쪽이 불안해져서 이 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전에 이렇게 뒀는데 이게 딱 갈라쳐 버리니까 이 포석은 백이 실패했다 이거예요. 프로들은 이제 이렇게 되면은 프로들이 쓰는 은어가 있습니다. 껍데기만 남았다. 가죽만 남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죽 장사한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두면은 예를 들어서 백성호 사원이
홍삼 오늘 배 갖고 뒀는데 오늘 가죽 장사를 했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기분 나쁘죠. 네? 자존심이 상합니다. 이 자리를 뺏기면 큰 집을 만들 수가 없어요. 잠깐 좀 질문해도 돼요? 네, 됩니다. 그저 쌍점으로 그걸 보셨는데 여기요. 나가면 안 돼요? 네? 이쪽 103개를 아, 나가는 거요? 예. 네, 끊는 거요? 끊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야 분리가 될 거 아니에요. 예, 끊는 것도 있는데 이제 이렇게 둬요. 사실 이 밀어가는 수가 사실은 강력한 수인데 이렇게 이제 나가서 여기를 이제 끊고요. 이렇게 여기를 먼저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 점머리를 젖힙니다. 그럼 계속 끊어야죠. 그러면은 여기를 끊어서요. 이제 이렇게 치는 수가 정석이고요. 때릴 수는 없습니다. 때리면 요 회돌이 당해서 망하죠. 그래서 이렇게 늘어야 되는데 그때 이어져요. 그럼 이거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교환이 되고 다음에 여기를 딱 늘어두면 어떻습니까? 끊으려고 열심히 했는데 굉장히 두터워졌죠. 그런데 이제 요 수순 중에 요것을 두 점을 잡는 수는 이렇게 잡으면 붙여서요. 싸발리죠?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둬야 됩니다. 이렇게 두면은 아까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물론 막히기는 해도 끊는 맛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실전하고 비교해 보시면 이 백이 훨씬 두텁기 때문에 밀고 나가서 반격을 할 때는 이 정석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만약 이렇게 봉쇄를 못하고 여기가 뚫려버리면 이 돌이 공중에 떠서 그건 굉장히 고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질문 하신 거죠. 뒤쪽을 끊었을 때 네. 뒤쪽을 이어버리면 어때요? 네, 지금